여러분 안녕하세요. 30편 농사편 시작합니다. 자, 28편과 29강에서는 제가 농사 짓는 모습 이제 봄동 사태 해가지고 급히 이제 올려드렸죠.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기술편에 들어가서 자, 오늘은요 농사를 이제 시작하시는가 귀농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치유농을 하시는가 도시농부들 많으시죠. 그래서 농사 종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서 그냥 보통적으로 하는 게 지금 통계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 대부분 이제 화학농 아니면 친환경 선택하게 되는데요. 근데 한번 선택이 평생 갑니다. 얼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효과라든 것들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마케팅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선택하냐 조금 제가 말드리면요. 저는 이제 40년 농부 또 30년 넘게 이제 이런 치유적인 자연 치유를 전 추구하거든요. 오래 살려고요. 제가 20년 젊어지려고 이제 치유 농업을 하고 치유 음식을 먹고 치유 운동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타이틀이 그런데요. 그래서 질병 치유의 목적에 이런 농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20년 젊어진 게 바로 질병 치유도 효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어, 쌓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제 알려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교육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농장할 때 수천 명이 1년에 수천 명이 찾아오고 자, 수익률이 뭡니까? 우리가 농장 전체야 거의 70% 넘는 80%대의 경이적인 우리나라 그 농림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의 톱의 그 수익률 농가다 인정받을 정도로 그런 농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교육을 요청해서 교육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도시농을 하시는 분이나 전업농을 하시는 아니면 특화된 농업을 하신 분이라 그러면 좀 생태적인 농업을 할 거냐, 경제적인 농업, 수익적인 농업을 할 거냐, 아니면 사회적 농업, 이제 치유 농업이나 체험 교육 농이죠. 최근에 확산되는 아니면 이제 가족이 내가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질병이 있다. 그럼 질병 치유의 목적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런 목적에 따라서 농사 종류 선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암 걸리고요. 자녀분이 반신불수 걸렸어요. 질병의 목적, 질병 원인도 몰라요. 그러면 좋은 먹거리에서 농촌에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요. 흙을 살리는 농사는 안 해요. 그냥 퇴비 넣어가서 작물을 빠르게 크게 많이 생산하는 농업을 가시는 거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암을 걸린 분이 암 수술을 해서 뭐 내일 모레 하신다고 그래서 농촌 급하게 와가지고 농사 짓고 뭐 터밭을 하시는데 뭐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좀 왜 흙을 살린다는 개념이 있는데 퇴비 넣어가지고 작물을 빨리 키우는 농업과 이 흙을 살리는 농업은 전혀 다른데 어쨌든 간에 뭐 최근에 보면 확산되는 가공 영양으로 키우는 이제 토경 재배가 아니죠. 인공농이 확산되고 있고 소비자 또한 이런 농산물에서 거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화학농, 화학 비료에 그 다음에 발효 퇴비, 부식 퇴비에 작물을 빨리 키우는 우리가 흙을 살리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되게 혼동을 놨어요. 친환경 유기농은 흙을 살리는 농업은 아니거든요. 작물을 빨리 키우는 미끄럼 아닙니까? 발효 퇴비가 그거니까요. 유기물을 분자화시켜서 빨리 작물에게 양분이 되게 그게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가 그 부식 퇴비, 발효 퇴비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살리는 퇴비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최근에 쓰고 있는 친환경이나 유기농의 제품의 그런 퇴비와 다르거든요. 흙을 살리는 퇴비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두 가지 농업이죠. 흙을 살리는 농업과 흙을 살려서 흙에 영양을 담아내는 농업과 작물에 영양을 넣어서 빠르게 크게 많이 생산하는 농업은 전혀 다르다. 이 두 가지 농업으로 나누거든요. 자, 우리 네 가지의 농업은 그쪽이고요. 자연농은 흙을 살리는 농업이고요. 자, 이게 이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농사의 목적에 따라서 농사 종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도 생길 거고요. 30년, 20년 해보십시오. 지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기능 농업을 계속하면서
그쪽에 명인이 되겠죠. 뭐 그쪽의 분야에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흙을 살린다는 개념은 또 흙을 살리는 지식이 쌓일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에 마케팅에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현재 보면 우리나라 농업시장이 95%가 100원 달걀 같은 초저가 시장에 맞춰 있습니다. 최근에 뭐 8,000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 3, 40년의 평균 보면 100원대의 그 초저가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변달과 같은 그 품질 이제 중저가라 그러죠. 친환경 유기농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만은 이쪽에도 보면 이제 동물복지라기가 친환경 축산들이 보면 5만 수, 10만 수까지 나왔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제 배터리 케이지의 그런 그 대량 사육과 같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경영비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통 500마리, 300마리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그 공부를 할 때 돌아다니면 200마리, 뭐 300마리 해가지고 뭐 친환경 먹거리에서 출하했는데요. 지금은 그 농가들 다 사라졌습니다. 2,000마리 하다가 이제 10,000마리 한 농가들한테 이제 밀려나고요. 10,000마리 농가들은 이제 5만 마리 하는 농가들 밀려나니까 계속 늘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친환경 축산이나 동물 축산들이 옛날에 그런 그 공장 형식으로 가거든요. 5만 수 10만 공장형이거든요. 이제 외국사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요. 자, 초저가에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죠. 뭐 30%, 20%까지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규모를 늘리는 거거든요. 지금 1,000원 달걀 같은 이제 저가 시장은 거의 0.1% 안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제 창업 교육을 하면서 1,000원 달걀 같은 품질을 생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농이지 않습니까? 소농이 산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돼야 된다. 근데 뭐 처음에 뭐 안 됩니다. 팔릴까요? 먹을 사람 있을까요? 근데 대박난 농가들 생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굉장히 버거집니다. 이제 시장 변화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늘 한결같이 이제 5,000원 달걀 같은 이제 그런 고가 시장. 저는 이제 농사가 이 기준입니다. 1,000원 달걀에 그런 그 했지만은 기술은 이걸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1,000원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는데요. 이쪽으로 가려면 굉장히 그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메리트는 있죠. 지금 우리나라 그 농업 시장에 보면 이제 고가와 명품은 거의 0%이기 때문에요. 저희 기준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0원 달걀의 기준에 그 교육을 많이 진행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농가들도 많은 농가들이 그 낙오됐고요. 또 힘들어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시장 변화가 이제 곡물 가격 쌀 같은 것도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이 원료들이 비싸지니까요. 그래서 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또 소농이다 보니까 농지 가격이 늘다 보니까 규모는 늘리지 못하거든요. 쉽게 못 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에서 수익을 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제가 5,000원 가격은요. 5,000원 달걀이라든가 만원 달걀은 가격은 나중이고요.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뭐 얼마 받아라 얘기는 않고요. 저는 5,000원 달걀 같은 만원 달걀 같은 그 기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기술을 여러분한테 유튜브 학교가 바로 그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그 기술을 이제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뭐 안 하는 거를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수백만 질병치유 시장이라든가 럭셔리 시장, 고퀄리 치유농업을 간다 그러면 저는 5,000원 만원 달걀 같은 그 품질 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또 이 기술은 이미 정립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기술을 배우겠다는 말이 한 번도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요. 얘기는 하죠. 그런데 1,000원짜리도 굉장히 버거하거든요. 많은 농가들이 이제 낙오될 정도로요. 지금 뭐 수익 뭐 대박 농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쪽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왜냐 그러면요 질병치유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질병치유의 흙의 유해독이었으면서 흙의 영양을 담아내는 그 농산물 생산하는 그렇게 품질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려면 이런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백만 질병 환우 저는 이제 자연치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연치유의 목적으로 이제 이 농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 먹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 음식이 필요하고 그러면 치유 음식의 재료가 뭐냐? 치유 농업이거든요. 그럼 치유 농업의 근간은 뭐냐? 5천원 마늘 같은 달걀 같은 품질이에요. 유해독이 없으면서 흙에 영양을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주장하고 있고 이쪽에 지금 30년 동안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정확히 하면 35년째죠. 제가 이제 35년 20대 중반에 방송에 나와서 이걸 주장했다가 그냥 뭐 엄청나게 질타받았죠. 선배들한테는 뭐 말 못할 그 때린 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제 맞은 놈은 기억한다고요. 전 지금도 생생해요. 안타까워.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농업이 그쪽으로 간다는 건 아마 모르겠습니다. 너무 앞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신 분도 되게 많을 겁니다만 되게 이게 저희 유튜브 찾아오신 분은 이걸 또 찾고 있는 분들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5천 만원 달걀 같은 그런 품질의 농업 거기에 필요한 뒤에 농사 방법. 제가 농업 역사를 보면요. 농사 종류가 1만 년 역사에 우리가 자연적 농업이었죠. 전통농. 우리가 1960년대에 식량 생산을 하자. 그래서 보편적 농업으로 나온 이제 화학농. 그 다음에 이제 화학농의 문제를 알고 이제 40년대 전에 시작된 유기농. 그 다음에 유기농인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더 편하게 가자. 그래서 나온 친환경농. 무농약이죠. 자, 전농약도 있었습니다. 전농약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자연형 농업. IMF가 터지고 나서 귀농붐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일본의 이제 자연재배가 책이 번역되고 그래서 확산되기 시작한 자연농. 저는 이제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그래서 87년부터 자연치유를 눈을 뜨게 되고 8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는데요. 자연치유라고 하는 그래서 농업과 연결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농부지 않습니까? 이제 먹거리에 보니까 비료 퇴비 키운 거예요. 대부분 그때는 화학 비료죠. 근데 제가 이제 시장 포화를 겪으면서 농업이 이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유 농업이라는 얘기는 안 돼 있습니다. 치유적 먹거리죠. 그래서 자연 치유 연결된 이쪽으로 갔는데 지금 자연 농업 보면 미비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몇몇 분들이 직거래로 하는 시장 정도고요.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인공농 농업이죠. 뭐 지금 엄청나죠. 인공농이 지금 지각병동이지 않습니까? 파프리카 시장은 이미 토경 재배는 사라졌습니다. 거의 인공농 이제 양액 재배라 그랬죠. 가공 그 영양으로 키우는 인공농이 지금 딸기와 토마토 시장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농들이 이쪽에 하우스 쪽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그 여러 작목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이라든가 뭐 이미 딸기와 그 토마토는 상당 부분 차지했고요. 이쪽으로 이제 주목해야 되고요. 꼭 참고하시란 말씀이고요. 그래서 농사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농사를 선택할 거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20년 30년 쌓이게 되고 이걸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어떤 시장으로 갈 거냐. 어떤 목적으로 농사 짓는지 따라서 그리고 저는 이제 자연농을 한다 말씀드렸죠. 자연농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재배 한 가지로 알고 있는데 자연재배가 아니라 태평농, 자연농법, 자연농업 이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자연 유기농이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 이해하시고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자연농이 따로 있고 뭐 태평농이 따로 있고 그렇게들 하다 보니까 혼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니까 다들 인정하시더라고요. 자연농 하시면 대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그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교육을 할 때도 자연농 하시는 분이 인정을 하시대요. 이렇게 하니까 좋다. 뭐 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식량 생산이라 그러면 저가로 많이 공급한다면 다수학 생산 가는 게 맞죠. 이제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 가시는 건 맞고요. 저도 이제 동의하고요. 뭐 시장이라는 게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가 아니면 고가
그런 명품 시장도 우리가 가방이 뭐 2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있듯이 소비자 선택이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생산도 자유로운 거고요. 근데요, 질병 치유라 그러면 치유 농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흙을 살리는. 그러면 이제 자연농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거라 보고요. 아니면 럭셔리 시장, 친환경 유기농 뭐 간다 해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자연농으로 가야 될 거고요. 흙을 살리는 농업이죠. 뭐 자연농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있습니다. 자연농도 여러 형태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 최근에 확산된 그 치유농업, 이제 다원적 농업이라는 용어가 이제 생소하신 분들 계실 건데, 그런데 농업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농업의 다원적 기능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치유농업이든 체유농업 대부분이 다석 생산 기능만 이용하세요. 치유 기능, 뭐 홍수 조절 기능, 흙 살리는 기능,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다수학 생산의 그 기능만 활용하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기능 활용하는 그런 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형 농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선택에 따라서 도시농이나 전업농이나 뭐 특수농을 하시든 어떤 농업을 하시든 간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드리는 이제 저희 조언이고요. 저는 이제 질병 치료 가지 않습니까? 럭셔리 쪽으로 가는 거고요. 5천 원 만들 달걀 같은 품질, 거기에 필요한 그 농사 방법 조건으로는 저는 이제 유해독이 없어야 된다. 자, 우리가 사료 1천만 톤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뭐 닭열마리도 이 사료로 키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퇴비로 친환경 유기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과정에 뭐냐면 맹독성 살충제가 뿌려집니다. 검역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옥수수 사료가 뭡니까? 오메가6 과다 오염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항생제 먹여도 무항생제 인증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해독이 항시 될 수밖에 없고요. 노출되는 게 이제 이미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농약, 제초제의 그런 오염,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럼, 화학비나 퇴비의 질산염 오염이죠. 이런 문제, 그런 유해독이 없어야 되겠고요. 안전해야겠죠. 그 다음에 흙이 영양을 담아내야겠죠. 유해독이 없으면서 흙의 영양을 담아내는 게 우리가 질병치유와 럭셔리 시장에 가는 첫 번째의 품질이다. 그리고 전문가도 인정해야겠죠. 소비자들이 럭셔리 소비자가 인정해야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품질을 하고 가격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품질은 기술이고요. 기술은 이제 품질이고요. 그 품질 됐을 때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마케팅으로 얼마짜리입니다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품질을 생산해서 품질이 가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000원 만달 같은 품질을 생산하자. 그게 저희 주장이고, 그런 기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속 찾아오시면요. 그 기술에 대해서 지난 35년 동안 농부가 된 지 40년, 그래서 치유농업, 치유적인 먹거리, 제가 이제 자연치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농부이기 때문에 또 그래도 치유농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치음식이라는 개념을 하고, 또 제가 하는 운동도 치유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치유란 개념을 쓰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유해독이 없으면서 흙의 영양을 담아낸 재료를 생산한 게 치유농업이고요. 이 재료로 만든 또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그런 유해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유해독이 발생하지 않는 치유음식, 이런 재료로 해서요. 그런 농업이 필요하신 분, 그래서 그런 농업이 바로 자연형 농업이다. 자연농이 아닌가.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여기에 도달했고, 제가 이게 답이다 보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선일 거고요.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는 농사 기술입니다.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을 선택했지만은 가령 이제 자연농을 선택해도요, 자연농에도 기술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술 선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고요. 여러분 선택권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